창녕군 계획위원회가 부결한 대한면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주민대책위원장과 환경단체 공동회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도민 250여 명도 국회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연꽃이 전국 곳곳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함안에서는 700년의 시간을 건너와 꽃을 피우는 아라홍련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7일 새벽 2시 50분쯤 통영 동호항에 입항하던 15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자초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녕군 대한면 도계리 일원에 추진됐던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열병합 발전소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건립 반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대표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26일 창녕경찰서에 모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2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됐던 사업 설명회장에서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는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렇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너희들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 겁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에 동참했던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지난 1월부터 추진됐던 대한면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 대한면 마을 주민들은 고형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도 해친다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도권의 유사 사례를 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갈등 끝에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세 차례나 열렸던 창녕군 계획위원회에서 주민동의 미흡과 주변 환경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갈등은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며 재점화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자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 할 때나 그런 자료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표를 찍는 듯 했지만 다시 갈등이 시작되면서 대한면 열병합 발전소를 둔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여름은 잔잔한 수면 위로 피어난 연꽃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시기입니다.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연꽃인 아라홍련이 활짝 피었는데요. 아름다운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색 연잎 사이로 분홍 물감을 떨어뜨린 듯한 홍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의 공원에는 홍련과 백년 가시연꽃 등 다양한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함안 연꽃 테마공원은 해마다 약 10만 명이 찾는 연꽃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연꽃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굉장히 연꽃이 좀 싱싱하면서 좀 키가 딴 데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지금 연밥도 있고 연꽃도 봉우리와 또 활짝 핀 거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오늘 의미 있고. 공원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연꽃은 아라홍련입니다. 꽃잎 끝으로 갈수록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라홍련은 지난 2009년
성산산성 저층에서 발굴된 연꽃 씨앗이 발화에 성공해 7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발굴이 돼서 발화에 성공을 하여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함안 지역이 1500년 전 아라가야가 존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라가야의 아라에 분홍색 홍련이라는 데서 아라홍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연꽃, 아라홍련과 법수홍련 등 희귀 연꽃들의 향연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곧 8월입니다.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매달 경남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전해드리는 곳은 올 여름 휴가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경남, 녹음이 우거진 명소를 우성만 촬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제 해수욕장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을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려드립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119 수상구조대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해수욕장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연휴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무전을 통해서 이제 구조 사항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전체 5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27%를 차지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제격입니다. 살랑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건 기본.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물에 적셔야 하는데 심장에서 먼 손과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영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들면 즉시 밖으로 나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다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구명한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할 건 또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였을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 상처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다가 포자가 터져서 더 독이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응급처치소를 찾으셔가지고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시는 게. 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27일) 새벽 2시 53분쯤 통영 동호항에 입항하던 15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자초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통영 해경은 선체가 기울거나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력 부위를 설치하고 이날 오후 암초에서 선박을 분리해 동호항으로 입항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장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선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주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가로막는 일이며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 11일에도 국회 과방위원장실과 여야당 간사실을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 회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모두 250여 명의 경남도민이 함께했습니다. 현재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3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에 마련된 서울 서희초 교사 추모 공간에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찾았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27일 헌화와 분향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진 부의장은 방명록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2015년 창단 이후 첫 총령기 고교야구 우승에 도전했던 물금고등학교 야구부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금고는 2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진 제78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경북고에 1대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물금고는 16강에서 마산고를 상대로 10점 차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는가 하면 8강에서 2021년 우승팀인 충암고를 이기며 4강에 오르는 등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2023 합천 바캉스 축제가 29일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정양 레포츠 공원 환강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름 휴가지란 주제로 환강의 맑은 물과 모래사장,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테마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합천 바캉스 축제는 매년 7수인 환강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로 경남 문화관광 우수축제로도 선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